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핸드폰을 갤럭시 S24 울트라로 교체했는데요. 어떨까 모르겠네요. 오늘은 전대차 계약 써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이게 일반적으로 주택에서는 많이 쓸 일이 없는데 이제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전대차를 통해서 일부 월세를 받음으로 해서 좀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대차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 제 아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 자리를 전대차에서 전대업을 등록하고 전대차를 해서 일부 비용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자기 경비에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대차 동의서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대차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요. 전대차 동의서와 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확정일자도 세무서에서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실 때 확정일자 체크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으시면 되는데 전대차 계약의 사업자 등록도 동일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대차 동의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대차는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과 그러니까 재임대하는 임차인과 계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하고 직접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 전대 계약을 해도 되나요? 라는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그 전대차 계약서를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 전대차 동의서가 반드시 필수 서류이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 동의서를 가지고 가시면 전대차 계약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대차 동의를 받으실 때 임차인분들께서는요. 이제 그 사업의 방식에 따라서 전대차 동의서를 받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요새 공유 오피스, 공유 창고 이런 대여 무슨 공간 대여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전대차 동의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전대차 동의의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전차인이 이렇게 한 개로만 이름이 들어있네요. 전차인이 이렇게 한 개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전차인 만약에 없이 전대차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는 그 어떤 전차인에게도 전대를 줄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되시는 거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전대차 동의서에 전차인을 넣어서 전대차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는 여기에 적혀 있는 전차인에게만 전대차 동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분들께서는 내 사업에 맞게 동의서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자가 내가 쪼개놓은 그 공유 오피스 공간에 사업자가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고 매달 또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전차에는 이렇게 특정해 놔버리면 계속 이제 동의서를 들어올 때마다 매번 받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차인을 없애고 그냥 요 위에 것만 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이제 전차인이 딱 한 명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 계약서에 전차인을 넣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임대인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전차인을 넣지 않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무나 다 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전대차 동의서에 반드시 전차인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차인을 넣으면 안 되시고 그리고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전차인을 여러 명 받고 싶지 않아. 딱 그 전차인만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차인을 넣어서 계약을 하셔야 된다. 보통 대표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사업자 대표님께서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갖고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차인으로 들어오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대표는 똑같은데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출판을 한다고 하면 뭐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있을 거고 뭐 인쇄를 해야 되는 데가 있을 거고 홍보를 해야 되는 데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동시에 다 임차인으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전차인의 개념으로 들어오는데 그럴 때 이렇게 전차인을 넣어서 전대차 동의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대차 동의서의 계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본 동의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목적물에 대한 전대차 동의를 표시한다. 그래서 목적물 표시를 여기다가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적물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임대차 계약 원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이 원계약입니다. 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체결되어 임차인이 점용하여 사용 중인 장소이나 임차인의 특수관계인인 전차인에게 전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네, 그러니까 전대차 허용하겠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본 동의서는 임차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우선하지 못한다. 네. 그리고 임차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내에 전대차는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전차인도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는 전대차 계약의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시 한번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대로 들어오신 전차인이 또 한 번 다시 전대를 하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라인데 전대차 계약은 체결 즉시 임대인에게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대차 계약서 임대인분도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교부하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번에 보시면 마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약사항상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제약사경이 적용되고 임차인은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전차인도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계약의 조건들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전차인의 전차 면적에 대한 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그러니까 전차인이 돈을 내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전차인은 이제 임차인하고의 계약 관계가 유효한 것이지 임대인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체적으로 전차인에 대한 책임 의무를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계약으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며 추후 임대차 종료 시 전차인이 임의로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연대 배상하고 연대 배상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안 나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그러니까 어거지로 쫓아낼 수는 없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에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책임지지 않기로 한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임대차 계약이 유지될 때까지만 가능한 계약 기간이고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계약서와 함께 동의서도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전대차 동의를 받지 않으면요, 전대차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실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요. 사실 전대인,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을 전차한 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겠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들어온 전차인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퇴실하셔야 된다. 그래서 퇴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대차 계약, 전대차 동의서를 쓰신다고 하면 되게 간단하게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대차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전대차 동의서를 쓰시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임대인분들께서는 그리고 임차인분들께서는 전대차 동의서를 쓰실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쓰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제한사항에 보시면 어떠한 경우라도 원계약인 임대차 계약이 우선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전대차 계약의 전차인은 다시 전대할 수 없다. 그리고 전대차 계약이 체결된 즉시 임차인은 전대차 계약 사본을 임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 및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제한사항이 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차인의 전차 면적에 대한 보증금 임대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임차인이 진다. 왜냐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전차인이 돈을 내든 안 내든 그거는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셔야 하고요. 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연대 배상한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대 배상이라고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전차인과 전대인이 계약한 건 임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형사상에 대한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책임지지 않고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될 때까지만 가능한 것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라는 특약까지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거는 전대차 동의서기 때문에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그리고 전차인 3명이 동의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서 3통을 각자 기명날인하고 한 통씩 보관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계약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고요. 소재지, 토지, 건물 전대할 부분 적으시면 되고,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 이게 동일합니다. 대신 부동산에 여기에 전대차 계약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존속기간, 그리고 용도 변경 및 전대, 그러니까 전전대, 전차권 양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임대차 계약서는 여기가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전대차 계약서이기 때문에 전전대 전차권 양도 금지라고 되어 있으신 거고요. 계약의 해지, 차임 연체, 그리고 계약의 종료, 전대인에게 원상회복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계약의 해제는 계약금 배액 상한 또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잔금이 이행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현 시설물 상태 전대차고요. 그리고 민법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시면 되는데 다만 임대차 전대차 동의서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임대차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서는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전대차 계약 체결의 동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임대인이 전대차 동의에 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도장을 찍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셔도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대차 동의서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대차 동의서와 전대차 계약서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요 내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는요, 중개사가 써줄 계약서는 아니고요. 그 임차인 분께서 필요한 전대인과 계약서를 쓰시면 되고, 양식은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대차 계약서에. 이거는 개인 간 사적인, 사인 간의 계약 거래이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보통 이런 양식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식 같은 경우에는요, 공인중개사 협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